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포츠 이문학TV에서는 한국 스포츠계의 명승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 축구 역사에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을 선물해 주었던 2012년 런던 올림픽 남자 축구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런던 올림픽의 남자 축구 한일전은 역사에 길이 남은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합이 특별히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사실 이 시합은 그 남자 축구 한일전 역사에서도 아주 길이 기억될 수 있는 그 시합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카디프 대첩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죠. 2012년 그 런던 올림픽 그 한일전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그 축구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결전이었습니다. 먼저 한국 축구로서는 사상 처음 올림픽의 그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대전에서 승리하면 3위를 차지하게 돼서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올림픽 출전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얻고, 이는 아마 2002년 온 국민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월드컵 4위를 뛰어넘거나 또는 비등한 그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합이었고요. 참가한 선수들에게는 또 한편으로 그 병역 특혜, 우리 대한민국의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 이 선수들의 이 병역 특혜라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선수 개개인한테도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었던 시합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사안은 바로 상대가 일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과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듯이 가위바위보 해서도 지면 안 된다 고 할 정도로 한일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역사적으로 또는 우리 국민 모두한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죠. 예. 당시 동메달 결정전까지 가는 한국팀의 조별리그 경기 상황은 어땠습니까? 사실 그 런던 올림픽에서 그 동메달 결정전까지 가는데 한국의 그 여정은 굉장히 험난했죠. 강정 멕시코와 비기고요. 아프리카의 그 가봉한테 2대1로 이긴 후에 스위스와 비겨서 결국은 이제 1승 2무의 성적으로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신히 통과하게 됐죠. 그래서 3경기에서 2득점 1실점을 기록해서 수비력은 어느 정도 좀 좋았는데 이 골가움에 좀 시달리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게 조 2위의 성적으로 이제 조별리그를 통과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벌어진 영국과의 8강전은 어떻게 보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런던 올림픽이다 보니까 영국에서 하는 거고, 또 영국 우리가 알다시피 그 축구의 종가라고 불리기 때문에 영국민들의 그 축구 사랑은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이 시합에서 전반 29분에 지동원 선수가 골을 딱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제 7분 후에 아론 램지 선수한테 그 PK 골을 헌납하면서 결국은 전후반 무승부로 이제 기록이 돼요. 그리고 이제 PK를 2번이나 내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경기를 했는데 정성영 골키퍼가 선방을 해서 결국은 이제 시합을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해서 승부차기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근데 당시 그 영국은 그 홈에서 열리는 그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영국 단일팀으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이언 긱스와 같은 영국 선수로서 최고라고 불리는 그런 전설의 선수까지도 뛰면서 이 그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총력을 다했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의 시합에서 승부차기 끝에 스코어 5대4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짜릿한 승리를 거두게 되고 4강에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진출한 4강에서는 브라질과 경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8강에서 우리가 결국은 개최국을 꺾게 되었지만 4강전의 상대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인 브라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 최고의 축구 실력을 가진 이 브라질과 이제 만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실력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0대3 일반적인 좀 패배를 좀 당하게 되죠. 이후에 3, 4위전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당시 일본하고 동메달로 겨루면서 대내외적으로 런던 올림픽 남자 축구 최고의 하이라이트 시합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그때의 정황을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일본은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어렵게 이제 4강까지 올라가는데 일본은 사실 좀 약간 비교적 수월하게 4강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다 이제 4강에서 이제 멕시코와 붙었는데 여기서 이제 패하게 됩니다.
당시 한국 축구는 그 역사상 첫 올림픽 메달과 선수들의 병역 특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의미가 있었는데 일본은 이 44년 만에 올림픽 축구 메달이라는 어떻게 보면 일본 축구사에 또 다른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찬스인 시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시합이 일본한테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한일전은 엄청나게 격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 조금 약간 역사적인 또 맥락을 좀 본다면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그 시합 당일 독도를 또 방문하였고 일본은 이에 대해서 반발해서 약간의 그 외교적 갈등까지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안팎으로 이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좀 비정한 그런 각오를 하고 한일전을 바라보고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박주영 선수라든지 야마무라 선수가 뭐 부상을 입고 많은 선수들이 이제 다치고 피가 나는 그런 아주 격렬한 경기가 이 한일전에서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양팀 파울이 37개, 그러니까 파울 37개, 카드 6장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건 뭐 축구라기보다는 거의 난투극에 가까운 그런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3, 4회전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가 전반 37분에 역습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서 박주영이 그 구자철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요거를 그 일본 수비수 4명을 따돌려요. 그러면서 공을 이 골을 성공시키게 됩니다. 사실 박주영 선수는요. 이 병역 문제로 인해서 와일드 카드로 이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에 승선하게 되었는데 이때 좀 잡음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이 박주영 선수는 요 골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진짜 힘든 그러한 시간을 좀 잘 보상받게 됐고 많은 선수의 비난도 좀 잠재울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후반이 돼서는 박주영이 구자철에게 이제 백패스를 하게 돼요. 이 백패스를 통해 이제 어시스트를 이제 딱 기록하게 되니까 이게 결국 골로 이어져서 2대0 쐐기골을 우리 대한민국이 기록하면서 경기를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 짓게 되죠. 두 팀이 치열한 공방전을 치른 그 역대 최고의 남자 축구 한일전이었던 것만큼 경기 후에 양 국가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사실 경기 후에 양 국가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선수 선발과 그 빈곤한 그 득점력 등의 문제로 인해서 이 홍명보 감독이 이 그 경기 내내 조금 여러 가지 어떤 그 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 이기고 동메달을 획득하고 귀국했을 때는 거의 뭐 국민의 영웅 대접을 받게 되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44년 만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지만 그러나 그 귀국 현장에는 4명만의 그 기자가 참석해서 어떻게 보면 그 귀국에서도 그냥 쓸쓸히 그 귀국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사를 하면서 쓸쓸한 뒷맛을 남기게 되죠. 결국 이 승자와 패자 이런 어떠한 그 갈림길이 이런 어떠한 극명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정말 대단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은 이보다 더 짜릿한 한일전 없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의 남자 축구 한일전에 대해서 이철원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지요? 네. 오늘 정말 재미있는 축구 이야기 했는데요. 4강 경기는 후에 이제 카디프 대첩이라고 불릴 만큼 대한민국 축구사의 명승부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스포츠 경기가 좀 많이 열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무관중으로도 이제 프로야구 진행되고 있는데요. 옛 추억과 또 짜릿한 기억을 이걸 되살릴 수 있는 이런 경기들 한 번씩 우리 또 시청자들이 보시면서 시간 보내시면 이 코로나 상황을 아주 현명하게 잘 이겨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스포츠 인문학 TV는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스포츠 향기가 넘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컨텐츠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